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에코프로를 기술적 분석으로 좀 살펴보면요. 오늘 주가가 83만 이하로 내려가서 피보나치 추세 가격 부근까지 내려가서 가격 변곡점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매도 관련된 리포트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피보나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가와 저가의 의미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에서 이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 아니면 주가가 부진하느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어떤 흐름인데요. 제가 의미 있는 가격을 5가지 세스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고가는 153만 9천원. 7월달에 형성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저가는 일봉, 월봉, 주봉, 그 다음에 돌파해서 의미 있는 가격들을 각각 5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3가지 가격 요인이 나오죠. 눌림목,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조정, 낙폭가대. 눌림목과 추세 조정까지는 그래도 이제 상방이 유지되는 가격입니다. 가장 강한 가격이 눌림목 매수 가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종목이 눌림목 매수 가격까지 안 깨면요,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가는 어떤 추세가 강한 것이고, 이 가격 이 가격 부근에 오면 매수의 어떤 추가 이제 매수가 계속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 어떤 흐름에서 견조한 흐름이 이제 눌림목 가격이고, 그 다음에 추세 조정 가격은 눌림목 가격보다는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상방이 유지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분간에 이제 주가가 좀처럼 좀 못 올라가는 뭐 행보라든지 추가 하락이 가능한 가격으로 내려가는 가격이죠. 그러면 이제 심하면 낙폭 가대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가격 세스를 넣어서 평균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의미 있는 이제 눌림목 가격이 110만 원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세 가격이 80만 원대 이제 초반이나 70만 원대 후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흐름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에코프로로 이제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이제 이 가격이 153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이게 이제 오늘 기준에 모르지만 이제 이 가격을 이제 세팅해서 110만 원대라는 것을 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 110만 원대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이 가격이 안 깨지면 보유자들은 좀처럼 팔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살펴보시게 되면 이 단위를 한 5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일 안에 이 부분들이 일어나면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요. 이게 깨지면 이제 매도세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상간으로 이제 이 리듬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제 110만 원대 이하에서는 단기 매도세도 있고 나름 거래량이 터지지만 좀처럼 안 깨지죠. 근데 8월 달에는 이 110만 원대 부근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으면서 유지는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가려고 하면 이 7월 달의 고점을 넘겨버리든지 안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부분을 유지를 했어요. 그만큼 추가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단계였죠. 이제 7월 달에 이제 쇼커버링 이후에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던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MSCI 지수 관련되는 패시브 자금이 이제 이벤트가 또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벤트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해서 매도세로 전향하면서 100만 원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처럼 이제 회복을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가격에서 두 번째 가격인 추세 조정 가격에 이제 오늘 들어왔습니다. 예, 82만 4천 원이면 그 가격 범위 이제 들어오죠. 시간에도 한 2,000원 정도 빠져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5일 한도 내에서 이 가격에서 얼마나 탄력적이냐, 아니면 반등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에코프로의 중기 라인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플래팅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느냐, 뭐 이런 흐름들의 어떤 변곡점이니까, 5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느는지에 따라서 기존의 장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분할 매도를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자들도 이제 에코프로의 흐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도 이제 수급 흐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해외 쪽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골드만삭스나 뭐 UBS 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단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은 잡히지는 지금 아직 않고 있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이제 매매 비중으로 11%,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 흐름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보통 이제 외국계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주가를 누를 때 리포트를 동원하죠.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골드만삭스나 뭐 메릴린치나 뭐 CS나 이렇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가를 이렇게 내리치고 이제 공매도를 쌓는 흐름이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죠. 그것도 이제 두 곳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하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인데요. 이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는 비유가 좋았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에코프로가 한 4배 정도 올라갈 때도 여전히 고성장 기업들은 주가 가치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매수 관점을 뭐 유지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막 하다가 4월 달에 바뀝니다. 4월 달에 바뀝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비유가 이제 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정 부분 그 뒤에 보통 이제 기관들이 리포트를 낼 때는 보통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주가가 7월 달까지는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는데 이제 4월 달부터 비유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에 따라서 이제 크게 흐름이 없이 계속 이제 매도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이야기죠. 좀처럼 잘 쓰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를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애널리스트가 자신감에 차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매수에 유입이 되고, 이와 같이 뭔가를 팔아라 이러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매도 시그널이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일조를 하는 리포트가 국내에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하죠. 보통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외국계에서 나와서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하의 어떤 목표가대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는 많이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부분인데, 2차 전지에서 하나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인버스 관련되는 ETF도 나와서 이런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연계되면서 가격을 이제 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로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직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이제 통해서 재정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제 그런 어떤 탄소 감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공급망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막 그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없는 뭐 그런 리포트다. 그래서 오늘 66페이지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증권에 갔으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본래 이제 유럽에서도 유로 7 관련되는 부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어요. 배기가스 이제 배출 관련된 규제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차가 다 고가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적용하지 않은 페널티를 이제 유럽이나 굉장히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유럽은 단순히 뭐 이렇게 탄소 중립 때문에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도적으로 강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 중에 이제 유로 7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잠정 좀 연기되었다. 그리고 IRA 구매 이제 보조금 예산이 담고 있는 맥락들도 생각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내년에 미국도 대선인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지역을 가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난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리포트에 대부분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는 팔고 새 종목을 사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은 또 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에서는 뭐 포스코 피처엠 요런 거 사라고 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올려놨어요. 뭐 44만원.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작년도에 목표 주가가 13만원 이르다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은 매도 의견은 계속 내고 있는데 나름 목표가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도 의견이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이 목표가는 또 올라가는 뭐 이상한 어떤 이제 리포터의 모습들을 하나증권 이제 김현수 애널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좀 안타까운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한병화 연구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하죠. 뭐, 이 풍력 관련되는 부분 하는데, 그 2020년도에도 이제 뭐 리포트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좀 빠지고, 최근에 뭐 이게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동국 RNS, 뭐, 동국 SNC인가요? 뭐 유니슨 이런 이제 풍력 관련되는 종목들이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것도 어째 보면 이제 IRA 관련되는 있으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는데 또 어째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전기차 쪽에 굉장히 박하게 나가고 이 신재생 쪽에서는 굉장히 후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하고 비슷하죠. 전기차 이제 보조금 축소 이거는 뭐 작년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의 신차 점유율 자체가 유럽은 제법 높고 중국도 한 30% 가까이 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상반기의 어떤 주가 흐름은 사실 이제 미국의 IR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자동차 노조 파업, 그래서 이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지가 이제 작년부터 되면서 리튬 가격 자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상반기에 나왔다가 최근에 빠지면서 2분기에서 3분기도 리튬 가격이 이제 빠지면서 근데 이제 수출 양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양은 늘어나는데 이제 피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실적단에는 판가가 연동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실적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2분기 정도 지금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증권사가. 그래서 이제 리튬과 리튬 가격의 어떤 급락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판가의 어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제 좀 부진하고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뭐 매도하라는 식으로 보통 이제 공매도가 리포터하고 연계돼서 하는 모습들을 지금 유진투자증권하고 하나증권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유도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0만원 후반 80만원대 초반 이 가격에서 이제 다음 주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단기로 올해 이렇게 올 초 대비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올라갔던 것은 이제 쇼스 기재단에서 오버슈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추가로 가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에서 이제 80만원, 70만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도 이 부분들을 그냥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막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제 자동차 업체가 이제 배터리 업체한테 주면 배터리 업체가 이제 관련되는 소재 업체에 주죠. 그리고 그냥 이제 하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부분들이 바인딩 계약,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서를 해서 이제 나중에 납품을 맞추는 구조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2025년도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게 10개년을 쫙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 5년 정도밖에 안 보여주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2020년에 코로나 때 대비해 가지고는 올해가 거의 10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10배가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배 늘었잖아요. 그럼 주가는 보통 수십 배 올라갑니다. 2020년 대비랑 하면 2020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주가를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올해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더블 비슷한 어떤 흐름의, 흐름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50% 이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여전히 이제 이런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숫자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뭐 이렇게 원상태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일은 뭐 벌어지기가 좀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기차 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 이 80만원대 70만원 후반에 이 가격이 어떻게 좀 지지가 되고 유지가 되느냐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들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